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예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따뜻한 차 한 잔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가슴을 데워주지 못했다. 미안해, 예진아. 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민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삶에 빠져들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메일로 도착해 있었지만 예진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그저 빈집 안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느꼈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예진아. 나야. 혜진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예진은 문득 대학 시절 그 친구를 떠올렸다. 혜진은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고 이제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려 온 것이었다. 예진과 혜진은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였다. 예진은 문학을 전공한 조용한 소녀로 책 속 세계에 사는 것을 좋아했다. 혜진은 미술과를 다니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명했다. 혜진은 레즈비언임을 대학 2학년 때 고백했지만 예진은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사랑은 사랑이야.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중요하지. 예진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그 후로도 둘은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다. 예진은 태민과 결혼한 후에도 혜진을 잊지 않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이 뜸해졌다. 태민은 예진의 최고의 친구로 혜진을 인정했지만 깊은 속내를 알지 못했다. 혜진이 들어오자 집안은 갑자기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예진아. 내가 연락 안 해서 걱정했어. 마트에서 재료 사왔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혜진의 미소는 따뜻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부엌에서 혜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이 집 냄새가 변했네. 태민 씨가 좋아하는 그 매운 양념이 없어. 혜진의 말에 예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민이 떠났어. 예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혜진은 불을 끄고 다가와 예진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둘은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최근에 열린 홍대 거리 미술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도 와야 해. 내가 좋아할 만한 그림이 많아. 서울의 가을을 담은 작품들. 예진은 웃으려 애썼다. 나 이제 혼자야. 이 집이 너무 커. 혜진은 예진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일부터 같이 살자. 적어도 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예진은 놀라서 혜진을 보았다. 혜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울의 좁은 원룸 생활을 하던 대학 시절처럼 혜진은 항상 예진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 제안은 예진에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예진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산책로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숨 쉬어봐, 예진아. 서울의 공기는 이렇게 자유로워. 혜진이 말했다. 예진은 오랜만에 웃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을 꺼냈다. 기억나. 대학 축제 때 우리가 같이 춤춘 거. 너는 태민 씨랑 사귀기 전이었지. 혜진의 말에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 혜진은 조용히 예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예진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혜진의 체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주었다. 혜진의 도움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이 차려준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빔밥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예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혜진은 미술 도구를 꺼내 스케치북에 그려주었다. 내 얼굴을 그려봤어. 강한 여자의 예진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태민이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녀를 되찾아주고 있었다.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혜진은 예진에게 휴식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주말에는 남산타워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불빛을 봐해 내 인생도 이렇게 밝아질 거야? 그러나 예진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혜진의 시선이 때때로 너무 깊게 느껴졌다. 혜진은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솔직하게 살았지만 예진은 결혼 생활의 잔재 속에 갇혀 있었다. 혜진아, 너는 왜 그렇게 자유로워? 예진이 물었다. 혜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자유는 선택이야.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여자로서 그 선택은 쉽지 않아. 가족의 눈초리, 사회의 편견. 그래도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 예진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은 태민과의 결혼으로 정상의 삶을 선택했지만 이제 그 껍데기는 깨져버렸다. 어느 날 예진은 우연히 태민의 메시지를 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에게는 새 출발이야. 예진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혜진은 조용히 듣고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하지만 이건 내가 더 강해질 기회야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둘은 포차에 가서 막걸리를 마셨다. 서울의 거리에는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예진의 손을 잡고 춤을 청했다. 오랜만에 같이 춤춰. 예진은 망설였지만 혜진의 손길에 이끌려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혜진의 눈빛 속에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예진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혜진의 도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는 힘이었다. 하지만 그 힘은 동시에 위험을 동반했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의 가까운 관계는 오해를 사기 쉽다. 예진의 어머니는 이미 전화를 걸어 태민이가 왜 떠났어? 너 혼자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예진은 친구가 도와줘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혜진과의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혜진의 존재는 예진의 일상을 서서히 바꿔놓았다. 직장에서 예진은 마케팅 팀의 과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퇴근 후의 시간이 기다려졌다. 혜진이 집에서 기다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 그 순간이 오늘은 불고기야.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샀어. 혜진은 항상 예진의 취향을 기억했다. 예진은 직장에서의 피로를 풀며 고마워, 혜진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혜진은 웃으며 우리는 운명이야. 대학 때부터 라고 답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이가 예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말에 둘은 인사동으로 나갔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는 전통차집과 공예품 가게가 즐비했다. 혜진은 예진의 손을 끌며 이 한지 등 불빛밥 서울의 옛맛이 느껴지지 라고 말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지로 만든 작은 램프를 샀다. 집에 두자. 우리 둘이 혜진의 미소가 밝았다. 그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 최근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어. 주제는 숨겨진 사랑.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그림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 예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는 용감해. 나 같으면. 예진의 말은 끊겼다. 그녀는 태민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태민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형식적이었다. 예진은 태민의 야망에 맞춰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문학을 쓰고 싶었지만 안정된 직장을 선택했다. 이제 태민이 떠난 후 그 빈자리를 혜진이 채워주고 있었다. 하지만 예진은 자신을 탓했다. 내가 태민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에 안주한 거. 혜진은 예진의 손을 꼭 쥐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내가 느껴. 지금 이 순간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둘은 TV를 켰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로맨틱 코미디로 주인공이 옛 연인을 만나 감정을 되살리는 이야기. 예진은 무심코 말했다. 저 여자 주인공처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물론. 나랑 같이. 그 말에 예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혜진은 미술 도구를 꺼내 예진에게 스케치를 가르쳤다. 내 감정을 그려봐. 색으로 표현해 예진은 붓을 들고 붉은색으로 자신의 가슴을 칠했다. 이게 내 지금 마음이야. 혜진은 그 그림을 보며 아름다워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갈등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예진의 직장 동료가 혜진과의 사진을 보고 물었다. 그 친구가 누구야? 남자친구. 예진은 당황하며 자니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 여자의 가까운 관계를 이상하게 보았다. 혜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가족은 혜진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는 아직도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라고 해. 하지만 나는 나로 사는 게 좋아. 혜진의 말에 예진은 공감했다. 나도. 태민과 결혼하면서 나 자신을 숨겼어. 어느 비 오는 날, 예진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 혜진이 달려와 병원에 데려갔다. 미안,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진은 병상에서 혜진의 손을 잡았다. 너 덕분에 버티는 거야. 그 순간 예진은 혜진에게 끌리는 감정을 인정했다. 우정 이상의 따뜻한 무언가. 하지만 그 감정은 공포를 동반했다. 태민과의 결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예진의 회복을 위해 전통 한의원에 데려갔다. 서울의 좁은 골목에 있는 그곳에서 한의사는 마음의 병은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빨라해라고 말했다. 둘은 한의원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웃었다. 기억나. 대학 때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돌아다니던 거. 혜진이 말했다. 예진은 웃으며 미쳤어. 하지만 재미있었지. 그 추억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예진은 점점 혜진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고 집에서 김장하는 날도 있었다.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 가족처럼. 혜진이 말하며 배추를 무쳤다. 예진은 그 광경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다. 태민은 떠났지만 혜진은 머물렀다. 그러나 예진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민으로부터 이혼 서류가 공식적으로 도착했다. 서명해. 끝내자. 그 메시지에 예진은 무너졌다. 혜진은 그녀를 안아주며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애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둘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산책했다. 불빛이 물결에 비치고 바람이 스쳤다. 혜진은 예진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었다. 추워. 조심해. 예진은 그 온기에 기대며 혜진아, 나 너한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은 예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정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들의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예진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혜진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혜진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 타줄게. 라떼로. 예진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지혼했어 라고 털어놓았고 그들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공감은 혜진에게서만 왔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 혜진의 말은 예진의 마음을 다독였다. 둘은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의 짧은 휴가. 바다 바람이 내 상처를 씻어줄 거야. 혜진이 말했다. 비행기에서 예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태민과의 결혼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사회의 기대에 따른 선택. 제주에 도착한 둘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검은 모래사장의 성산일출봉을 보며 혜진은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 풍경처럼 내 인생도 아름다워. 예진은 혜진의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너랑 오니 더 좋아? 제주에서의 나날은 로맨틱했다. 아침에 흑돼지 구이를 먹고 오후에는 협재 해수욕장에서 산책했다. 물결 소리가 예진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혜진은 예진에게 제주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할망이 신화처럼 여자들은 강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예진은 그 말에 공감하며 나도 강해지고 싶어 라고 말했다. 저녁에 둘은 민박에서 고기구이를 먹으며 별을 보았다. 혜진의 손이 예진의 손에 스쳤고 예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 접촉은 전율을 일으켰다. 서울로 돌아온 후 예진의 감정은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혜진에게 끌리는 자신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죄책감과 뒤섞였다. 나는 이성애자였어. 태민과 결혼했잖아. 예진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혜진은 그런 예진의 변화를 느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미술 수업에 데려갔다. 홍대 아틀리에에서 혜진의 친구들이 모인 수업이었다. 여기서 내 감정을 풀어봐. 예진은 붓을 들고 추상화를 그렸다. 붉고 푸른 색이 섞인 혼란스러운 작품. 혜진은 그걸 보며 내 마음이야? 솔직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예진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했다. 이혼 소식 들었어. 이제 남자 만나야지. 어머니의 말에 예진은 아직은 이라고 얼버무렸다. 혜진이 부엌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이 친구는? 라고 물었다. 대학 친구예요. 예진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시선이 차가웠다. 너 혼자 사는 게 좋을 텐데? 여자 둘이 그 말에 예진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떠난 후 예진은 울었다. 혜진은 미안해. 내가 부담 줬어? 라고 물었다. 예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탓이 아니야.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혜진은 예진을 안아주었다. 사회가 우리를 재단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야. 그 포옹은 길었다. 예진은 혜진의 체향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영화를 볼 때 손이 스치면 미소 지었다. 저녁 산책에서 어깨가 맞닿으면 따뜻했다. 예진은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두려웠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예진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우정을 지키기 위해 숨겼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예진은 태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축하해. 그 메시지는 예진을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었다. 혜진에게 털어놓자. 혜진은 이제 내 차례야. 내 사랑을 찾아라고 말했다. 예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혜진아, 나 너를. 하지만 말은 끝나지 않았다. 문득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안. 전화에 혜진이 받자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나야. 오랜만.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태민이었다. 예진은 충격에 빠졌다. 혜진과 태민이. 혜진은 전화를 끊고 대학 동아리 친구야. 우연히 일하고 설명했지만 예진의 의심은 싹 텄다. 정말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믿었라고 했지만 예진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날 밤 예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진의 비밀이 그녀의 상처를 파고들었다. 다음 날 예진은 혼자 집을 나섰다. 한강공원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혜진은 예진을 찾아 나섰다. 공원에서 예진을 발견하고 미안해. 태민 씨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라고 말했다. 예진은 난 무서워. 이 감정이 얘라고 고백했다.
혜진은 예진을 끌어안았다.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그 포옹은 더 깊었다. 그러나 예진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다. 태민의 그림자가 그들의 관계를 위협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차가운 바람이 둘을 시험했다. 의심의 씨앗은 서서히 자라났다. 예진은 혜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태민과의 메시지 기록이 있었다. 혜진아, 예진이한테 말하지 마. 우리 비밀. 예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혜진이 태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배신으로 느껴졌다. 왜 나한테 숨겼어? 예진은 혜진을 추궁했다. 혜진은 창백해졌다. 태민 씨가 내 이혼 서류 때문에 연락했어? 도와달라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예진은 믿고 싶었지만 상처가 너무 컸다. 너는 나 이용한 거야? 그날 예진은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머물며 홀로 생각에 잠겼다. 혜진의 도움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태민을 위한 연극? 예진은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혜진은 태민을 싫어했다. 그 사람 내 꿈을 빼앗을 거야. 혜진의 경고를 무시한 예진이었다. 이제 그 말이 맞아떨어졌다. 태민은 떠났고 혜진은 남았다. 하지만 그 남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예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혼자 살게. 어머니는 좋아. 그 레즈비언 친구랑 떨어져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예진은 더 혼란스러웠다. 혜진은 예진을 찾아다녔다. 직장, 공원, 심지어 제주로 간 적 있는 민박까지. 예진아,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혜진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예진은 마침내 만났다. 카페에서 혜진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태민 씨는 내 이혼을 후회했어. 나한테 중재를 부탁했지? 하지만 나는 예진의 행복이 먼저라고 했어. 그게 다야. 예진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었다. 혜진은 내가 더 아프게 할까 봐라고 대답했다. 예진의 눈물이 흘렀다. 난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런데 이게 배신처럼 느껴져. 그 고백은 폭풍이었다. 혜진은 놀라서 예진을 보았다. 나도. 오랫동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둘은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갔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우리 시작할 수 있을까? 예진이 물었다. 혜진은 시도해보자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예진의 배신감은 녹아내렸다. 태민의 그림자는 희미해졌다. 그러나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혜진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그런 관계 금지라고 압박했다. 예진의 어머니도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둘은 그 압박 속에서 더 가까워졌다. 함께 상담소를 찾았고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그 모임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다. 한국에서 사랑은 싸움이야. 한 멤버가 말했다. 예진과 혜진은 손을 잡고 듣고 서로를 지지했다. 집으로 돌아와 둘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사랑해. 혜진이 속삭였다. 예진은 나도 라고 답했다. 그 사랑은 로맨틱했다. 함께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한국 음식을 나누는 일상. 하지만 고조는 피할 수 없었다. 태민이 서울로 돌아왔다. 예진아, 다시 만나자. 태민의 제안에 예진은 늦었어 라고 거절했다. 그러나 태민은 혜진을 만났다. 너 때문에 예진이 변했어. 태민의 말에 혜진은 내가 떠난 탓이야 라고 맞받아쳤다. 그 대화가 예진에게 전해지자 예진은 분노했다. 왜 또 태민이랑? 혜진은 그가 협박했어. 내 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고.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예진은 무너졌다. 배신의 연쇄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예진은 홀로 도망쳤다.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며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힘들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헝클었다. 혜진은 쫓아왔다. 기차역에서 예진을 안고 포기하지 마, 나랑 같이 싸워 라고 말했다. 예진은 혜진의 품에서 그래 라고 속삭였다. 그 포옹은 결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둘은 가족과 대면했다. 예진의 어머니 앞에서 엄마,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라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점점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혜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선택이야, 혜진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둘은 버텼다. 서울에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둘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 함께 살자, 이예진이 말했다. 혜진은 영원히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끝나지 않았다. 태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내 비밀을 세상에 알릴게. 그 위협에 예진과 혜진은 직면했다. 태민의 위협은 예진과 혜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내가 혜진과 그런 관계라는 걸 직장과 가족에게 퍼뜨릴게. 태민의 메시지는 차가웠다. 예진은 공포에 떨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직장에서의 해고, 가족의 단절. 혜진은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지만 예진은 함께 라고 말했다. 둘은 변호사를 찾고 증거를 모았다. 태민의 과거 메시지, 그의 배신. 그 과정에서 예진은 강해졌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 고조는 법정에서 터졌다. 태민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 법정 안,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태민 씨는 제 삶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가 저를 구했어요. 혜진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판사는 협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라고 판결했다. 태민은 물러났다. 그 승리는 둘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다. 예진은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라고 말했다. 혜진은 그래. 천천히. 봄이 깊어지며 둘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예진은 문학 공부를 재개했다. 혜진의 갤러리에서 예진의 시집이 출간되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출판 기념회에서 예진은 이 시는 혜진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서울의 문화계가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어머니들은 이제 둘을 딸들의 친구로 불렀다. 행복하세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여름이 오고 둘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약혼 반지를 끼고.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은 결혼했어. 혜진이 말했다. 예진은 웃었다. 충분해. 이 바다 앞에서 둘은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가을이 돌아오고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예진은 너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 라고 말했다. 혜진은 우리가 함께야. 라고 답했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태민은 반성하고 멀리 떠났다. 예진과 혜진은 서울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작은 빛이 되었다. LGBTQ 모임에서 예진은 사랑은 용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 혜진은 그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 둘의 삶은 로맨틱하고 인간적이었다. 우정에서 시작된 사랑이 영원한 동반이 된 이야기. 서울의 겨울이 다시 왔을 때 둘은 창밖을 보며 웃었다. 비가 오네. 예진이 말했다. 혜진은 우리의 시작처럼 라고 속삭였다. 그 비는 세척의 상징이었다. 과거의 아픔을 씻고 미래를 약속하는. 예진은 혜진의 손을 잡고 고마워. 모든 도움에 혜진은 영원히 이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거리처럼 끈질기고 아름다웠다.